바로 투자를 했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보다 실제 자산에 대한 하락이 더 빠르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98년도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풀대표입니다. 이번에 미 연준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세계 경제적으로 무언가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속에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못한다 하더라도 슬로우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이고 한국 부동산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이제 OECD 전체국 38개국 중에서 상위 5개국, 하위 5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이 중에 하위 5개국을 먼저 봐보니까 우리나라가 4.8%,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OECD 38개국 중에서는 하위 5개국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가장 낮고요. 자, 그리고 상위 5개국을 봐보니까 라트비아, 체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이제 18.9%로 굉장히 높은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터키가 무려 70%, 그리고 현재는 70% 이상의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터키 거를 과거 데이터를 좀 봐보니까 이미 2021년도 11월 달부터 21.31%, 현재 에스토니아가 18.9%인데 이미 그때 이제 현재 지금 에스토니아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제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가져와도 1위입니다. 자, 즉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지수 상승률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터키가 러시아 전쟁에서 어떤 큰 피해를 본 것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물리적인 굉장히 큰 압박이 있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터키는 이슬람식 저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구식 은행 시스템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이슬람식 종교적 어떤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요. 자, 이는 금리의 역주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 터키의 환율은 지금 뭐 하늘을 찌르다 못해 더 높게 올라가서 우주를 돌파할 기세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터키의 라리화가 점차 폭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터키의 기준금리는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터키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 것인가 살펴봤더니 터키의 기준금리는 작년 11월부터 점차 내려가고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점차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준금리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의 역주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모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팽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회수, 즉 긴축 정책을 펼쳐야지만 됩니다. 긴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금리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터키의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주식 그러면 터키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터키의 주택가격 지수는 점차 올라가더니 22년 들어서 완전히 폭등 기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 또한도 22년부터 점점 올라가다가 거의 폭등 아닌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터키의 주식시장은 이제 22년도부터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약 27%가 상승했고요. 주택가격 지수는 20%, 그리고 수도인 이스탄불의 부동산 가격은 약 100%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만약에 지금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그냥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이 올라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화폐가 시중에 돌려고 해도 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한다면은 물가는 올라가지만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지라, 과거에 그런 상황들이 또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 봤더니 98년도 08년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98년도는 IMF 이제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물가 저성장의 가장 큰 이제 표현을 보여주었었던 시점이 있었었고, 2008년도 때는 고물가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저성장이라기보다는 저성장은 이제 이 고물가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서 가치 정서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22년도에서는 점차 이번에 경상수지 또한도 마이너스로 돌입을 하게 되었고요.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지라 이제 98년도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소 우려 섞인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98년도 때는 아파트 가격, 우리는 일단 부동산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고물가라고 한다면은 원래 물가가 오르면은 주식, 원자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98년도, 08년도 때도 당연히 올랐겠지. 왜? 물가가 오르니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어떠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한 명의 이제 의견인 것 뿐인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역별 아파트 지수, 전국 지수를 본다 하게 되면은 현재 21년도 10월 달부터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낌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지금 경제적으로 폭락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서울 그리고 대구 부동산을 조금만 한번 살펴봐보고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혹시 이 아파트가 어딘지 아시나요? 자, 아무래도 장미 모양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는 8,500만 원이었던 음마 아파트가 97년 11월에는 약 2억 7천만 원으로 10년 동안에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자, 현재 최근의 가격 상승이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뭐 이제 10년 동안 3배 뭐 별로 오르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산에 대한 가치가 이제 굉장히 또 높은,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어떠한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3배 이상 뛰었다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98년도에는 10월 달에 이제 가격을 확인을 해봤더니 1억 8,500만 원으로 IMF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당시가 했었죠. 자, 그래서 1억 8,500만 원으로 딱 1년 만에 31%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언제나 심리는 급등 후의 급락, 그리고 급락 후의 급등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자, 음마 아파트는 98년도 10월 달에는 1억 8,500만 원이었었는데 2000년 2월에는 다시 2억 7,500만 원으로 약 49%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급락에서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30, 40% 정도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정말 저점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수에 대한 이제 어떠한 대기선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급락에는 경계선이 있지만 급등에는 경계선이 없다. 이 정도면 다 올랐을 것 같은데 더 오르고 더 오르고 더 오르고 하다 보니까 2000년 2월에 이제 2억 7,500만 원까지 이미 이제 49% 상승을 했지만 2007년 1월 달에는 13억 8,500만 원으로 약 7년 동안의 404%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음마 아파트의 심리가 하락했다라고 해도 이제 뉴스에서도 가끔 이야기가 나오고 실거래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이제 가격을 확인을 해봤더니 한번 쭉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실거래가 호갱론으로 참고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호가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제 실거래 올라가고 있는 이 실거래 27억 7천에서 27억 여기 3층, 1층, 6층 인데 뭐 여기 같은 경우 특울수리에 괜찮은 층수를 가지고 있는데 27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나와 있는 이 시세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뭐 1억 떨어지고 있다, 뭐 1억 5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워낙에 맨 처음에 절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범어동의 범어동 가든 하이츠 1단지 아파트를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2개월 동안에 약 30% 서울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약 30%의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거래는 7억 1,500 하지만 호가 자체는 12억 3천, 13억 5천으로 이거에 대한 거래 자체는 무언가 이제 이상 거래다 아니면은 아는 지인이든 아니면 어떤 굉장히 큰 사연이 아니고서야 30%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팔기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거래를 조금 제외를 한다면은 이 또한도 아주 떨어진 가격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격은 우리가 실거래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이제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2006년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6년도 3월달부터 7년 2개월 동안에는 거의 이제 가격의 상승이 거의 없다가 그리고 2년 3개월 동안에 약 80% 굉장히 빠른 상승률을 보여주었다가 1년 동안에 이제 23%또 보여주었고 3차 시기 그리고 2억 3,500만 원 1년 7개월 동안에 그리고 8개월 동안에 17% 해서 이렇게 상승을 굉장히 많이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상승에 대한 어떠한 내구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 상승 80% 도달이 되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투자하기 조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꼭지 끝물을 잡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침체 보합기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침체 보합기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보합기 다시 한번 상승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수요자들도 점차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 분양에 대한 욕구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는 분양권 그리고 혹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심리적 상승은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림들이 쭉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나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하락되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하락폭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서구의 상인 아파트, 상인 영남 화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억 8천만 원에 대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약 15.5%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호가 자체도 3억 7천, 3억 8천 5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에 거래되었던 이 실거래가 현재 호가와 큰 차이가 없기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과 대구에 대한 이제 시세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서울은 조금 보합세이고 대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제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화폐를 우리 지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어떤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된다. 왜? 인플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책에서 봤더니 원자재,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책에서 봤으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구 같은 경우만 본다 할지라도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자산을 바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가치 하락보다 실제 자산에 대한 하락이 더 빠르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98년도처럼 말이죠. 자, 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느냐? 자, 최근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팸 밥 계란 후라이. 물론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지금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이것을 한 입, 두 입, 5개나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만 주고 나서 12,000원. 마치 자취방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구성품일 수 있겠는데 12,000원. 국밥보다도 훨씬 더 비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썰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쌀값도 많이 올랐고요. 계란값도 20% 올랐고, 그리고 스팸, 그리고 여기 스팸에 대한 원재료 가격도 20에서 30%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배달비, 모든 것을 포함하다 보면은 12,000원 정도는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이제 현실적으로 파악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라 한다면은 지금 이 구성을 12,000원을 주고 이제 구입을 해서 드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직접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후라이 스팸을 사서 집에서 해 먹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구입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대체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즉, 이거에 대한 소비 심리는 점차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이것보다 저렴한 대체재가 점차 급부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제 원자재가 상승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로 지금 사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존재가 어떤 투자 상품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임금도 상승하지 않고 우리 자산도 상승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얘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분양가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P 분양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점차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공급은 있는데 수요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즉, 가격은 어떠한 원자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장 자유 경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만 본다 할지라도 98년도 10월 달에 약 31% 급락했다가 바로 1년 3개월 만에 49% 상승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사람들이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될까요? 자,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를 바로 구입하는 사람도 수요자가 될 수 있고 이 수요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수요자들도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즉 대기 가수요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아파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학군 아니면 어떤 생활 편의를 위해서 꼭 저 아파트 죽기 전에 꼭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내가 지금 들어갔던 이 돈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중에 가치적으로 상승할 것이야. 내가 어떻게 이 자산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들어갔던 이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2년, 4년 뒤에는 최소한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되는 아파트. 이 두 가지 요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게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수요자를 가지고 오는 데는 좀 불편함이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워낙에 살고 싶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나중에 더 떨어져 봤자 어느 정도 떨어지겠어. 뭐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소유자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면서 슬로우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단순히 어떤 책과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냥 글대로 논리적으로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정말 소비 심리 그리고 소비 수요자에 대한 어떠한 심리적인 관측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시장에 참여 혹은 어떠한 순간에 대한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